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천역 가단의 도시복합개발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저희 설명회 사회를 보게 된 인하대학교의 김경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설명회가 앞서가지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다 좀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설명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다른 업체에서 설명을 한번 하고 저희가 뒤에 이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에 저희 이번 설명회는 저희 PM사가 전문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업체에서 설명하고 설계업체에서 설명하고 자산시탁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PM사가 설명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저희가 일괄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 대신해가지고 오늘 설명회에서 사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원만한 설명회를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부터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재개발 사업과 달리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재개발보다 좋은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2026년도에 개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도입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은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기간이 장기화됐어요. 그리고 조합 방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보다 민간 도시가 좋은 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용적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용적률을 더 많이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시공사의 공사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 공사비 올라가는 부분은 고스란히 여기 계시는 소유자님들의 추가 부담금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추가 부담금을 줄이는 첫 번째 방안이 뭐냐? 한번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많이 적용해서 많이 지을 수만 있으면 일반 분양 개수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반 분양 개수가 늘어나면 그로 인해서 공사비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부담되는 부분을 일반 분양으로서 좀 보존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 사업보다는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도 있고요. 저희들은 민간입니다.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인데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 달리 게 뭐냐면 저희가 공공 단독으로 해왔던 부분을 이제는 민간 참여, 즉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단순히 주택 공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 경쟁력과 주거 안정까지 동시에 저희가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단일 유형보다는 저희들은 사업 위치에 따라서 성장 거점형 도시복합개발이고요. 주거 중심형 도시복합개발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뭐냐?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저희 이 구역은요, 속초역 하단구역은 다른 구역하고는 차원이 다를 만큼 입지 여건이 우수한 곳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들은 역세권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뭘까요? 저희들은 역 중에서도 한성역이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중교통의 결절지로서 저희는 다른 구역과 다르게 성장 거점형 도시복합개발도 가능하고 주거 중심형 도시복합개발도 가능한 곳입니다. 즉 다른 역세권에 비해서 저희들은 사업에 대한 컨디션이 매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복합개발은
단순히 주거지에서 해왔던 아파트 공급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보시는 것처럼 도시 내에 고밀, 복합 개발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런 도시 내에서 고밀, 복합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요건이 완화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뭘까요? 건축물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 집 짓게 되면 건폐율이 완화가 되고, 제일 큰 배려도 뭘까요? 용적률에 대한 완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공공기업 방식 중에서도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땅 위에 한 번 지을 때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 있는 지금 사업이라를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도시복합개발 사업이 아마 다른 업체에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같은 구역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경쟁처럼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뭐냐면, 자, 첫 번째가요, 2022년도에 국토부에서 이 도시복합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통과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2025년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을 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2022년도 6월 달에 서울시 조례 시행 규칙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특별시는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 운영 기준이 안 나왔어요. 즉,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사업구역에서 역으로부터 350m 접하고, 간선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8분 이상 접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역으로부터 350m 이내에 있는 곳에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지를 큰 단계 종상향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줄 거냐.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에서 종상향을 2단계에서 준주거 수준만큼 해서 400에서 500% 줄 건지에 대한 그 기준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통상적인 서울시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정확한 기준은 7월 달에 서울시 운용 기준에 나와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또 한 번 더 정확한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역은 이 석천역 같은 경우는 한승역을 포함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성장 거점형하고 주거 중심형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 구역은요, 보시는 것처럼 상가도 들어가고 근생도 들어가고 일부 아파트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 보시는 것처럼 주거 중심형으로 해서 거의 아파트를 만드는 걸 중심으로 추진해야지만이 우리의 그 구역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 그 도시복합개발 사업은 역세권으로부터 500m 이내고 보시는 것처럼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만 보시는 것처럼 역으로부터 350m 이내에 포함이 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면적에 따라서 간선도로를 최소 15m에서 20m를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간선도로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폭이 20m면 무조건 간선도로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정된 간선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구역에 대해서 간선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간선도로만을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불편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 재개발처럼 30년 이상 되고 노후량도가 60% 이상 되는 그런 조건을 갖출 필요는 없어요. 즉 뭐냐면 건물의 노후도보다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불편하면은 말 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는 20년 이상 노후량도가 60% 이상이면은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들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업이 뭐냐면 이 도시복합개발 사업은요, 일단 조합이 없습니다. 즉 조합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소유자분들이 현물 출자를 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사업해 줄 수 있는 신탁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 달에 서울시 운영 기준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은 뭐냐면 여기 소유자분 대신에 사업을 해주는 분이 조합장이 아니고 이제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민간 전문가인 신탁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 신탁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설계 계획을 제안해서 구청하고 서울시의 입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장전동 부터에서 우리 수천동 그리고 잠실 본동부터에서 예전에 노후불량도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구역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역을 모아타운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개발 모델을 부여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뭔가 잘 추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 기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아타운은요 구역을 작은 걸 모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람 마음을 한꺼번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용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사업이 모아타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 기획 방식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아직 노후불량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도시복합개발 사업은요, 일단 노후불량도에서 저희들은 해박이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보시는 것처럼 사업 초기에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는 동의율이요, 재개발 재건축처럼 뭐 70%, 75%가 아닌 저희들은 구분 소유자의 25%가 토지 면적의 50%죠. 즉 저희 전체 구역의 토지 소유자 50%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가 사업 시행 예정자를 지정하시고 그 뒤에 저희들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안했던 부분을 구청에서 검토하고 난 뒤에 구청이 시로 입안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지금까지 해왔던 재개발처럼 시공사 선정도 주민들이 선정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통합심의라든지 사업 시행을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인 재개발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해왔던 재개발 사업과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이고 협력사가 어떤 협력사가 들어간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사업의 주체는 소유자분들이세요. 즉 소유자분들은 현물 출자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겁니다. 즉 중간에 사업 중간하다가 분가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있죠. 토지 면적의 수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을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지을 건지, 그리고 건폐 용적률과 기반시설 최고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업체인 KTX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 이후에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하고 이 기반시설이 확정이 되면은 그 이어서 입체적으로 그 유명한 나우동인에 있는 건축에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설계는 계속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단위 세대도 여러분들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 사업 규모를 지었을 때 사업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라는 정도의 설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신에 사업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협력업체가 누구냐면 PM사도 아니고 도시기획도 아니고 설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신에 사업을 해줄 때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신탁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판단하실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신탁사들이 어떤 수수료를 제시를 할 건지, 그리고 자금에 대한 조달 건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걸 꼼꼼하게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PM사들은 여러분들의 손발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신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업성 분석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M사의 역할은 통상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수준으로서 이 보통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중요한 협력업체 어딜까요? 시공사입니다. 시공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아파트의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브랜드를 붙여주는 것이 시공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협력업체는 신탁사와 시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여러분의 손발에 대해준 업체가 PM사고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업체. 그리고 입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설계업체가 거의 저희 주간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다른 데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의 PM사가 혼자서 오멜쇼처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설명에는 보시는 것처럼 각 파트의 전문가분들이 업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1등하는 업체들이 다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해서 이 도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 KTX 도시계획업체인 그 현동욱 부사장님하고 김강욱 상무님을 모셔서 우리 토지 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